안녕하세요. 비사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데일리 화장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사의 키워드를 보자면 제2의 맞춤 화장품 조절관리사 시험 합격률이 10.1%다. 저번 달이죠. 10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 그때 한번 시험을 봤고요. 2차 2회 분이죠. 2회 시험을 봤고 10.1%면 무지 낮은 합격률을 보였네요. 두 번째,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변화, 한국 화장품 관심 증가. 이커머스, 일렉트로닉 커머스죠.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자상거래 시장. 그 다음에 블랙 컨슈머 등 우려의 중소기업 집단 소송제 확대 반대 68.8%. 이건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도 만약에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블랙 컨슈머는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그래서 집단 소송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받을 시 그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하게 어, 공유하는 소송의 판결 효력을 공유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100명의 피해자가 있으면 100명이 다 그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밀봉해도 마스크를 썼어도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밀봉해도 샴푸 향이 느껴진다고요? 괜찮아요. 마스크를 쓰면 원래 덜 나겠죠. 자, 다섯 번째, 해외 화장품 시장 정보 조사 사업 결과 발표. 여섯 번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일부 개정을 한 것 같네요. 한번 그 기사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 조절관리사 시험 합격률 10.1%다. 6,720명 응시해서 679명 합격했다. 올해 3회 시험을 통해서 3,694명의 조절관리사가 배출됐다. 1회 때는 한 8,800명 받고요. 합격률이 30%, 33% 났네요. 저도 이때 응시를 했고요. 시험을 봤죠. 특별 추가 같은 경우는 이때 대구 지역은 아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같이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특별 시험 8월 달에 봤네요. 특별하게 이제 시험을 봤죠. 그때도 한 10% 정도 나왔네요. 제 2회 때 같은 경우도 10%. 우리가 보통 이제 기사 뭐 그런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나오잖아요. 물론 필기하기 시기 부분이 틀리지만 어쨌든 비율 자체적으로 합격률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차라리 1회 때처럼 30% 정도가 낫지 않나. 왜냐면 이때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을 봤어도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2회 때는 문제 난이도가 꽤 상당히 컸나 봐요. 그래서 물론 기사 요새 뭐 기사 저번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돈 벌기 위한 뭐 수단이다. 뭐 문제 출제 범위가 좀 틀리다. 막 그런 기사들을 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응시 연령대는 20대가 34% 가장 많았고 30대 28%, 40대 22% 순이었다. 합격자는 회사원 48%가 가장 많았고 학생이 15%가 이루었다. 그래서 식약처는 2021년 내년에 3월 6일과 9월 4일 반기부 1회씩 두 차례 걸쳐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교육 동영상 개발 발표의 계획도 밝혔다. 저도 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릴 생각이고요. 제가 1회 때 봤었기 때문에 그 내용, 실험 어떻게 출제되고 뭐 그런 부분은 이때는 쉬웠어요. 물론 저도 합격은 했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변화, 한국 화장품 관심 증가. 그렇죠. 러시아 가성비 높은 케인 뷰티 인기. 그러니까 작년 이커머스 시장이 2년간 2배 증가했다. 전년 대비 32% 성장했다. 그리고 한국 상품도 화장품 중심으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유럽 제품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러시아에 진출했지만 가성비가 좋아 짧은 시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홈케어 수요 증가되고 있다. K-드라마, K-팝, 한국어 등 한류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가격 대비 좋은 품질, 이것도 가성비죠. 한국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의 인기가 높다. 미국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K-뷰티 수출의 복세. 최근 AR, VR. 이번 주죠. 그때 수요일이었나요? henkel가 아마존에서 AR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제 연모제를 판매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그때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앞으로 이런 A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화장품 증강현실이 더 낫겠죠. 이런 앱이나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독일 D2C, 다이렉트 컨슈머죠. 제조업이 직접 소비자에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한다는 방식이 D2C 방식이고요. B2C와 틀리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자, 독일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상품으로는 화장품, 가정용품, 의류 등에 꼽힌다. 최근에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자사 온라인몰에 소비자가 직접 판매하는 이커머스 형태, 즉 D2C 브랜드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소비자가 직접 판매한다고, 소비자가 직접,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이렉트 컨슈머, 소비자에게 직접 제조자가 판매하는 건데 소비자가 직접 기사가 이거 또 잘못 썼네요. 스웨덴 한국사 화장품 영역 확장. 자, 스웨덴에서 K-뷰티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해 한국사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이제 스킨, 로션, 헤어 제품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각 나라별 뭐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그렇죠 온라인 이커머스 쪽으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블랙 컨슈머 등 우려의 중소기업 집단 소송제 확대 반대 68.8%다. 아마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그럴 거고 중소기업 이 수치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9월 28일 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 확대 도입 추진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68.8%가 아마 대기업 눈치 봐서 뭐 이렇게 딱 수치화되지는 않았겠죠. 자,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블랙 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중복처벌 수준을 조사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대면 뭐 끝이 없는 거겠죠, 중소기업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입하고 나서 점차 이제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도입도 하기 전에 이렇게 벌써부터 겁을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과감하게 진행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네요. 자, 밀봉에도 마스크를 썼어도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자, 어떤 개봉 않고도 향기 체험 가능한 신규술 스니프실
개봉했다는 거죠. 자,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요 도시 웨인에 소재한 소비재 개발 제조 전문 기업 테크니플렉스가 특허를 취득한 밀봉 기술 3위 선보여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기업들 이목에 쏠리게 할 전망이다. 그래서 밀봉을 하는 제품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는 그런 특허 같네요. 왜냐하면 이런 향기를 맡으려고 뭐 제품을 직접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많나 봐요. 자, 소비자들 매장 내부에서 밀봉된 상태 상품 훼손하거나 내용물에 영향 미치지 않고도 진열 공간에서 향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스니프 실이라는 의미이다. 왜 이렇게 향기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적용이 됐는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실제 상용화 된다고 하면 그 전에 벌써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왜 이렇게 가능한지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죠. 해외 화장품 시장 정보조사 사업 결과 발표. 화장품 산업연구원 제10회 글로벌 화장품 시장 동향 세미나 웨비나로 27일 개최한다. 외과 세미나의 줄임말이죠. 온라인 세미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금요일날 개최되고요. 오후 시간에 개최되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코스메틱, 국가별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필리핀,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 이제 수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한항공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마 무료일 거예요. 무료 사전 예약만 하면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들으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대한항공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카테고리가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는 선착순으로 책도 배포해 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도 많을 거고요. 직접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죠.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됐는데 뭐가 개정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6일 오늘이죠. 자,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자, 주요 내용은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두 번째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위임을 권한 규정. 위임하는 권한 규정. 자,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 기한을 인정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합 및 영세업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과태료 과징금 벌금 부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과징금 100만원 이상이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내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이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업의 등록 취소나 폐업 여부할 때는 현재는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지방식약처의 안전처장으로 위임하겠다는 거 위임한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경기도면 경인식약청이 있고요. 각 지방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약처장에게 위임한다는 얘기니까 크게 개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만 과징금 부분하고 위임 권한 정도 저희에게 비누공방 운영하면서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